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좀 잘 될까요? 네, 저희는 아까 송하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을 좀 할애했는데 속도를 엄청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내용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약간 시간을 오버할 수도 있는데요. 2022년에 우리는 입시 사교육 고통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좀 시작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7가지 공약 중에서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을 만들자 하는 것을 마지막 공약으로 저희가 채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이 교육 문제도 아니고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심을 갖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출신학교 이 차별의 문제가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통계청에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13년까지 매년 조사한 그 내용에 근거해서 취업에서 출신 대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생각 때문에 사교육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에 우리는 착안해서 우리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가장 1차적인 원인 저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정부가 그동안 매년 통계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왜 증가하는지 그 원인을 물었는데 이것도 부담을 느낀 나머지 2015년부터는 이 질문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2014년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담들을 정부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예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들은 사전에 조사를 좀 하고 같이 토론을 해보면은 이 문제를 내 일상의 문제로 이게 끌어안는 부분들에서 어떤 의지가 매우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저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이지만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출신학교 차별의 문제가 사실은 뒤에 원흉인데 아까 악마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리고 특목고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특목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수학이 또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영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기 교육에서 올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사교육 부담이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덮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과 아이들은 이 뒤에 있는 괴물은 숨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영어 조기 교육, 수포자 문제 이런 것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뒤에 것은 모르죠. 자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30년이 걸립니다. 자녀를 취업을 시켜봐야지 그때서야 그렇구나. 그러면 다 알고 나서 다 경험하고 나서 운동하면 늦죠. 그런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따라서 이 출신학교 차별의 이 괴물은 스카이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포자라는 이름으로 영재 특목고 자사고라는 이름으로 영어 유치원이 이름으로 그 모습을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를 압박하니까 우리는 그 실체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안에 학벌의식이 있는 겁니다. 예, 바깥에 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도 악마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스카이 대학 출신들 부러워합니다. 내 아이가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데 애를 향해서 어미 꾸짖습니까? 너 왜 서울대 가 임마? 그렇게 안 합니다.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벌써 내 자신을 비판해야 되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세 번째, 학벌이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채용에서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차별이냐? 이런 논쟁을 했는데 거기 있는 분의 적지 않은 분들이 아니 학벌은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능력입니까? 학벌이 능력이에요? 사실은 물론 능력이죠. 그렇게 측면을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타고나면서 주어지는 것일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얘는 사실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이 간판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의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러면 기업체가 이렇게 대학별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스카이대 가중치 주고 취업할 때 그 다음에 인서울권 지방대 2년제 대학 이렇게 가중치 두고 차별하는 것을 왜 기업체가 떳떳하게 하지? 능력인데 왜 몰래 숨어 사느냐? 이건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 이게 능력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기업체들이 여러분 봤습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는 데가 없습니다.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숨긴 이유를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94년 7월 2일자로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출신 학교를 채용할 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있었던 겁니다. 온 국민은 모르고 있었어요. 기업체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이것이 발각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숨기자. 그렇게 하면서 온 국민들은 이 학벌과 학력이 능력으로 착각하고, 기업체는 능력이 아니라 배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짓을 그동안 자행해 온 것입니다. 무려 20년 넘게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죠. 출신 학교는 어디까지나 그의 능력을 의미하지 않고 자기가 선호하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와 경험을 내가 얻었다, 그런 그 배경을 내가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절대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학벌이 능력이다? 학벌로 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IQ와 아버지 직업으로 설명할 수 있는 퍼센트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직업과 아버지 IQ 가지고 아이를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럼 왜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의 능력으로 취득한 배경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법률은 그 정신을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언제적 이루어집니까? 1994년 문민정부 들어서부터 국민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필요를, 그 욕구를 담아내서 이렇게 법률로 성안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이력서에 보면 이렇게 학력과 학벌을 다 차별하죠. 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럼 이게 당연한 거지,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보십시오, 중부발전소에서 최종 학력 기록하는 난이 있지만 이것은 지역인재 가점 대상자만 기재하고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것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버젓이 이렇게 공사에서는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1920년에 사람들은 이렇게 학벌로 사람을 기업체에서 이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도 차별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성들 투표할 수 없었죠. 여성들 입후보할 수 없었습니다. 참정권 박탈됐습니다. 그것이 언제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해서 통과된 줄 아십니까? 헌법을 바꾸게 된 그것을 언제 통과됐냐면 1919년에서야 비로소 여성의 참정권이 허용된 것입니다. 1900년대 여성들은 투표만 할 뿐이지 프랑스에서 적어도 입후보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여자들은 입후보한 사람들,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할 뿐이니까 어떤 선전을 밑에서 카피를 붙였냐면, 잘생긴 남자에게 투표할 거야 나는, 이런 식의 카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여성의 참정권을 그렇게 은폐시킨 겁니다. 못하게. 지금은 이건 해괴한 짓이죠. 학벌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 같지만 곧 이 법률이 구체적으로 개정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야, 이거 우리가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을 집단적으로 했구나, 강지원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날이 곧 올 겁니다.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7조. 한계는 뭡니까? 선언적 조문입니다.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위반했는지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채용 시한의 차별에만 한정했지 입시에서 차별 단속 규정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노동법에서 규제할 내용은 아니죠. 현재 실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했습니다. 차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이 뭐냐? 그랬더니 학교 및 학력 차별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했습니다. 대학 졸업생 유무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무려 93.2%가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고졸 출신들입니다. 출신 대학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물어보니까 94%가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역시 고졸 출신들이 가장 피토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 절망적입니다. 86.6%가 이거 해결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태 취업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업 영역입니다. 86.2%가 학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용 입사 지원서에 떡하니 학벌 학력만 넣어 있습니다. 민간기업 영역 보겠습니다. 2004년입니다. 채용할 때 출신 대학이 서울인지 지방인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대 출신은 8개 기업 다 탈락했고, 그리고 연세대 출신은 그중에서 5개를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2014년 학벌 차별 여전합니다. 2014년에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인터뷰한 K연구자, 익명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한 그 근거에 따르자면 1차 서류 전형 다 학벌 봅니다. 학력 봅니다. 2차 삼성의 경우 면접에서 다 봅니다. 대기업 중에서 90.9%가 학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시는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수도권의 어느 외고에서 고려대학교 수시 합격하는 전형하는 과정에서 특정 외국어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8등급 되는 아이도 합격을 시켜줍니다. 일반고에서 전교 1등한 아이들 합격시켜줍니까? 어림도 없죠. 수도권의 새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한 400명 되는데 1단계 고대 지원자들 한 200명 됩니다. 다 합격시켜줍니다. 그중에서 서울대 일부 빠져나가고 연대 빠져나가니까 거의 7등급, 8등급 정도도 다 합격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1등급 고대 일반 전형에서 1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켜줍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고치기는커녕 다 탈탈 털어가지고 합산 점수를 내서 다 은폐를 시켜버렸습니다. 2017학년도 특정 고등학교 우대 전형입니다. 여기 특정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에서 보면 영어 제2외국어 포함해가지고 관련 교과 이수 단위가 45단위 이상인 자에게 특기자 전형에서 합격시켜줍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영어 이수 단위는 죽었다 깨어나도 30단위를 넘길 수 없습니다. 특목고 외고 학생들만 와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형적으로 입시 과정에서 특정 학교 차별인 행위죠. 일상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혼정보하면 회사를 보세요. 이런 학벌 이 문화가 여기에 그대로 침투해가지고 사람도 돼지 등급처럼 15등급입니다. 돼지 등급은 돼지고기는 그렇게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촘촘합니다. 그리고 남녀 학벌은 결혼 등급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는 30점 만점, 여자는 10점 만점입니다. 학벌에 있어서. 남자를 더 우대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울대냐 연고대냐 포항공대냐 카이스트냐 따라가지고 가중치를 또 줍니다. 그리고 또 결혼할 때 자기 몸값을 계산하게끔 이렇게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명문대, 네가 명문대 출신이냐 입력해라. 수도권 4년대냐 입력해라. 지방대냐 입력해라. 전문대냐 입력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내서 합산해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우리 상근자 한 사람이 64점 밑을 57점을 맞았습니다. 이분은 매우 잘생긴 분이고 키도 크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리고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누구나 그분을 신랑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57점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미래 가치를 높이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죠. 학교와 학원을 보겠습니다. 이런 차별 우위 대학의 이 서열표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일베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합격 현수막 이런 것들 흔합니다. 스카이반 흔합니다. 학원의 합격 홍보물 바깥에 내걸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안에다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S대학 D외고 점포가 이쪽은 서울대학교 이쪽은 대원외고 하면서 잠바를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채용시장에 학벌 차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학벌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1단계 영재고등학교 2단계 특목고 3단계 그 자율학교 4단계 일반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일반학교는 완전히 육두품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세요. 서울대 합격자 배출 고교 순위를 쫙 매겼습니다. 국영수 합산 기준 고교 순위 쫙 매겼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할 것 없이 매년 연초만 되면 이런 짓들 횡행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이렇게 학업 성취도 가지고 서열을 매겼습니다. 전국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여러분 핏덩이한테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이 방식이 정말 적절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 위에 있는 상위권 몇 프로를 제외하고 졸업식 때 다 들러립니다. 저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돼서 내가 우리 아이 평범한 아이 졸업식에 가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부모가 돼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들러리가 뭐 때문에 시작됐는지 그 실체를 보면 채용시장에서 아이들을 성적으로 그리고 출신 대학으로 그리고 고졸이냐 대졸이냐 그걸로 차별하는 이 관행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학벌 차별이 심한 대기업에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진로에 맞는 새로운 길을 가게 할 거야. 나는 관심 없어. 니들은 거기서 알아서 다 이 레드오션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 나는 새 길 가도록 우리 아이를 진로지도 해줄 거야. 행복한 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물론 좋은 일자리의 폭력적 기준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30대 대기업 집단과 공기업 금융업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하고 돈과 안정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그렇게 설정하는 이 잘못된 관행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그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지도를 설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지금 채용시장 단계에서 학벌로 차별하는 이런 그 관행이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고등학교 서열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프레카드 내걸게 하고 그리고 사립초등학교까지 서열화시키는, 초등학교에 서열시키는 이런 구조 속에 우리 아이들이 숨 막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학별 차별하지, 스펙을 관리하게 하기, 학력 차별하지, 줄 세우게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과 제도가 드글드글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새로운 진로를 나름 의미 있게 가고 싶어도 이 환경이 이 아이를 왕따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죽지 말고 네가 가고자 하는 길 가.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를 기죽이는 잘못된 이 환경들 제거하는 일에 우리 부모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 제거하지도 않고 아이의 심리 치료만 해가지고 기죽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까? 우리의 아이들의 행복한 진로를 위해서는 아이 속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주고 새로운 길을 가게끔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잘못된 환경과 제도 전부 다 없애는 일들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의 일입니다. 앞으로 운동 방향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채용시장에서의 학벌차별, 학력차별 실태를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알리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전화제보 받는 일도 할 것입니다. 취준생들을 풀어가지고 채용 단계에서 몰래 녹음해가지고 특정 이 학벌차별하는 그 기업들을 혼내주는 일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또 돌아다니면서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학원에 잘못된 프레카드 이렇게 사진 찍어서 고발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겠죠. 두 번째, 정부의 활동 모니터링 할 겁니다. 이미 정부는 스펙, 학벌 초월 채용 약속을 지키는 활동을 하겠다고 대국민 선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킬까요? 물론 지키길 기대해야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기서 실천 선언문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학벌이나 스펙 중심으로 서류 전형을 지향해서 적합한 직무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선언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법률 개정 추진 활동을 해야 됩니다. 상급학교 입시와 취업할 때 출신 학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절대 학교와 직장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둬야 될 것입니다. 이력서에, 자소서에, 면접 등에서 물어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과 대학의 차별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정보 공개 요청권도 법률 속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위반할 때 처벌 규정이 필요합니다.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네 번째, 입시에서 차별 단속 규정도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교육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입시 실적 및 성적으로 학교 서열 매기는 보도를 금지하게 하고 이것을 법률로 막아야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거리로 나가서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온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부당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일에 동참하도록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대안을 만드는 일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국가가 학벌을 차별하지 않고 학력 차별하지 않고 그러면 뭐로 학생들을 뽑냐? 그러면 학벌과 학력이 사실은 더 객관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능력을 직업별로 분류해서 그 능력에 도달하는 능력을 가르치도록 하고 그리고 테스트하는 그런 직무능력 표준 검사가 이미 이렇게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내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들을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학벌의식도 바꿔야 됩니다. 페이스북에다 자기 출신 학교 이름을 버젓이 붙이는 행동 우리 하지 맙시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아들, 딸 입시에 성공했을 때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랑 맞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식들의 입시 실적을 그렇게 내놓는 거 하지 맙시다. 누가 그렇게 입시 실적을 얘기합니까?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의 경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상처받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다섯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찾았다 진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보급하고 그리고 머니투데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을 바꿉시다 공동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진로 품앗이 캠페인도 진행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을 서로 이렇게 소개하는 일들을 우리가 올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 제정 효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학벌의 괴물로 고통받다가 이제는 이 문제를 우리 부모들이 나서서 해결을 하면서 이 틀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변화의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상하지 맙시다. 이 제한된 상상력으로 상상하면서 생각을 멈추지 말고 이렇게 변화가 될 때 5년 후에 10년 후에 야 어떻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방치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공할 것인가? 아까 사회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선행교육규제법 우리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말만 하면 작년 2월 총회에서 우리가 이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딱 한 달 후에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달 후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 올해 1월 29일 날 사교육걱정산 총회에서 학벌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고 하니까 정부가 또 2달 후에 뒤따라 그것을 하겠다고 선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겠다고 말만 하면 됩니다. 뒤따라 옵니다. 법률 제정운동 지금 매우 유리한 환경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때 또는 다른 환경 속에서 이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고자 하는 환경이 확 열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내년엔 대선 공약 때 이 세 사람에게 우리가 학령학벌차별금지법, 출신대학 차별금지법 제정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세 사람 다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